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석유화학 시간이고요. 스케줄 상으로 보면은 이제 C3 프로필렌의 그 후손들을 자세히 설명할 타이밍인데, 지금 국내외로 정유회사하고 석유회사가 아주 바쁩니다. 오늘 날짜가 6월 28일이고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한국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지금 그 양반 접대하느라고 아주 바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그 6월 17일자 환경 비즈니스 제가 보는 잡지인데요. 잡지를 읽다 보니까 이제 현대 오일뱅크가 총 이제 2조 7천억 원을 이제 투자를 해서 HPC 사업에 이제 박차를 가한다, 그런 내용으로 어떤 기사가 나서 요것들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가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주제를 이제 HPC 프로젝트라고 이제 정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이제 기업에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요 HPC에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히 이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HPC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좀 값싼 석유로 취급받았던 벙커 CU라고 하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 벙커 CU로부터 폴리에틸렌하고 폴리프로필렌을 만들겠다고 하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학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위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그 벙커 CU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원유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기름들을 소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LPG를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 등유, 경유. 그 다음에 이제 잔사유 쪽에서는 제가 조금 중요도가 떨어져서 넘어갔는데, 그 잔사유에 해당되는 거가 이제 벙커 CU라 하는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HPC 프로젝트를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벙커 CU란 건 뭐냐면은 보통 선박이나 공장 이런 데서는 석유와 같은 연료를 보관하는 그런 장소를 명명을 할 때 벙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벙커의 기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벙커 AU, BU, CU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통 이제 벙커 A하고 벙커 BU는 조금 그 경유, 디젤에 가까운 그 벙커유고요. 그 다음에 벙커 C가 조금 어떻게 보면 제일 품질이 안 좋은 그런 기름을 벙커 CU라고 합니다. 지금에 와갖고는 이제 벙커 A하고 벙커 B는 조금 효용 가치가 없어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벙커 CU, 보통 이제 약자로 BCU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HPC 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좀 질이 안 좋은 벙커 CU로부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벙커 CU의 표현은 원유 찌꺼기 중질 요온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원유를 갖고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과정이 이제 탄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ractional distillation, 분별 증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압에서 증류를 하고 더 이상 날아가지 않는 저 끈적끈적한 이제 찌꺼기 유분, 그거를 우리들은 이제 벙커 CU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카본 레인지는 이제 카본이 한 C20에서 한 30 정도 수준. 납타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 보통 이제 카본이 한 C4개에서 한 C12개 정도 레인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납타보다는 카본 수가 2배 내지 3배 가까운 좀 분재량이 큰 그런 기름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이제 벙커 CU를 이제 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납타는 예를 들어서 좀 가벼웠다 그래서 경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보일링 포인트는 보통 한 350도씨고요. 상압에서 증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름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정유회사에서는 정유를 다 하고 나서 남은 그런 찌꺼기, 부산물들을 보통 벙커 CU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표현은 우리들은 이제 잔사유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증류 과정을 통해서 남은 찌꺼기 오일. 영어로는 이제 레지듀얼 오일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근데 이러한 그 벙커 CU도 조금은 그러니까 그 급선이 낮지만 그래도 이제 타면은 이제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들이 경유차 같은 데는 쓰기가 어렵고요. 질이 조금 안 좋아서. 그 대신에 이제 산업용 연료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주로 이제 선박이라든지 발전소,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쓰이는 보일러, 이런 것들에는 이제 벙커 CU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발열량으로 따지고 보면은 석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kg를 태웠을 때 한 5,000에서 7,000 정도의 발열량이 나오는데, 이제 벙커 CU 같은 경우는 한 킬로그램당 이제 10,000에서 11,000이 나오니까 훨씬 석탄보다도 더 좋은 연소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벙커 CU는 이렇게 산업용 연료에도 쓰이고, 또 이제 이 벙커 CU를 조금 가공을 해서 윤활유라든지 아스팔트, 그 다음에 석유 코크스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벙커 CU를 갖고 이제 폴리에틸렌하고 폴리프로필렌을 만들고자 하는 거가 바로 이 HPC 프로젝트입니다. 요거는 지금 보면은 두 번째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 석유화학 비즈니스는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앞단에 해당되는 거가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단에 해당되는 거가 바로 이제 후방 산업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전방 산업을 하는 업체들을 우리들은 정유회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단인 후방 산업을 맡는 데를 이제 석유화학 회사라 하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국내 정유회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현대 오일뱅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X 칼텍스, 요게 이제 두 번째가 또 존재하고, 그 다음에 S-오일이 요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지금 온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국영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가장 큰 회사가 이제 아람코라고 하는 요게 바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인 국영 석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석유 비즈니스에 한 1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유통과 판매까지 아주 거대한 회사고요. 뭐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넘버원 부자라고 하고 있고, 요 아람코가 지금 그 S-오일의 그 지분을 한 64%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왕세자가 지금 이제 S-오일 어젠가요? S-오일 준공식에도 가갖고 이제 테이프도 커팅을 했는데,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S-오일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S-오일도 이제 정유 회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에너지가 이제 또 국내 정유 회사에 해당되는 거가 있습니다. 한편 석유화학 회사에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 LG화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이 있고요. 롯데케미칼은 이제 호남석유화학이죠. 호남석유화학이 이제 롯데케미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SK종합화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토탈, 원래는 구삼성토탈이었죠. 요 회사는 이제 삼성하고 그 불란서의 또 석유 회사 토탈하고 이제 합작한 회사였는데, 이제 그 삼성이 예를 들어서 지분을 하나에 넘기는 바람에 이름이 하나토탈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케미칼, 여천 NCC, 대한유화, 금호석유화학, 이런 회사들이 이제 국내 석유 회사에 이제 속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HPC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현대오일뱅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이 힘을 합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깜보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그 사례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정유회사하고 석유회사가 이렇게 깜보 맺기가 어려운데, 현대오일뱅크하고 롯데케미칼이 깜보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분은 현대오일뱅크가 60%,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이 지분이 이제 40%로 해갖고 합작 자회사를 이제 201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을 우리 여기서는 이제 현대케미칼.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름도 보면 알겠지만 현대케미칼, 현대는 이제 현대오일뱅크에서 왔고요. 케미칼은 이제 롯데케미칼에서 왔겠죠. 그래서 요 회사하고 요 회사가 이제 합작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도전하는 거가 바로 요 HPC 프로젝트에 이제 도전하는 그 얘기가 이제 오늘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HPC를 소개하기 전에 그동안에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그 기존의 공정은 전부 다 납사를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 공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들이 몇 번 얘기했지만 NCC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바로 납사 크래킹 센터의 약자고요. 납사를 크래킹을 해서 석유화학 제품,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만드는 거가 바로 이제 NCC의 역할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의 석유 비즈니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질유,
어떻게 보면 가벼운 기름인 이제 경질유, 이제 나프타 기반의 카본은 C4개에서 C12. 요쪽에 이제 기반으로 한 이제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거가 바로 NCC죠. 문제는 바로 요 ECC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석유화학 업체뿐만 아니라 정유업체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돼서 요런 HPC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요 ECC는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바로 미국의 특히 이제 북미의 셰일가스의 혁명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미에는 지금 이제 셰일가스가 막 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굴 기술이라든지 비즈니스가 지금 활발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석유화학 종사자들이 걱정하는 거가 바로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라는, 요거에 지금 어떻게 보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이 지금은 거의 에너지 자립을 선언을 했는데, 그 말은 더 이상 석유를 중심으로 한 페트로케미칼 비즈니스를 안 하고 셰일가스로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요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기존의 정유 회사와 석유 회사한테 위험 요소가 돼서 이와 같이 정유 회사, 석유 회사의 어떤 합작을 통한 어떻게 보면 이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 어떤 하나의 그 시도죠. ECC는 여러분들 그 셰일가스에는 보통 그 카본 2개하고 카본 3개 성분이 많고, 주로 많은 거가 바로 이제 카본 2개인 에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셰일가스에 들어있는 에탄을 깨서 석유화학 비즈니스로 풀어가는 그 게임이 바로 ECC고, ECC는 바로 이제 약자가 에탄 크래킹 센터의 약자죠. 그래서 이제 ECC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의 이제 루이지애나주에 이제 ECC 이제 센터를 세워갖고, 왜냐하면 그 흐름이 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셰일가스로부터 시작하는 페트로케미칼의 이 비즈니스에 이제 롯데케미칼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HPC가 바로 아까 여기 네 번째에 있는 벙커 CU로부터 석유화학 비즈니스를 풀어가는 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HPC는 아직까지는 아카데미에서 정한 용어는 아니고요. 신조어인데 기업이 먼저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이제 정한 이름을 먼저 예를 들어서 좀 봅시다. 기업이 정한 이름은 Heavy Feed Petrochemical Complex.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약자가 HPC를 쓰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요 현대 케미칼이 주로 이제 만들어낸 신조어인데, 일단은 뭐 저 기업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이제 HPC라고 저도 이제 부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약간 고급스러운 벙커 CU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요 HPC 프로젝트는 이렇게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자회사인 현대케미칼이 이제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비즈니스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NCC하고 ECC하고 달리 이제 중질료, 중유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벙커 CU고요. 그래서 이제 카본 20개와 30개 기반의 조금 무거운 기름인 헤비 오일로부터 석유화학 비즈니스를 풀어가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HPC 프로젝트는 청남 서산에 2조 7천억이 투자가 돼갖고 이미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장은 지금 2021년 말에 이제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일단은 연간 PE 생산량,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중진류로부터 연간 폴리에틸렌을 75만 톤, 그 다음에 PP는 예를 들어서 연간 40만 톤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어떤 상업적인 가동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케미칼의 이제 그 자료에 의하면은 보통은 이제 NCC 대비 보통은 이제 이러한 프로세스는 보통 한 20%가 저렴한 비용적인 절감 효과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NCC 대비해서 PP 만드는 것보다는 연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그런 어떤 수익성 개선 효과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요 HPC 프로젝트를 현대오일뱅크하고 롯데케미칼이 이제 수행할 수 있느냐? 그거를 제가 기술적인 검토를 해봤더니요. 일단은 그저 롯데케미칼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PE하고 PP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잡지를 읽다 보니까요. 현대오일뱅크가 전 세계에서 탑3, 세 번째 안에 드는 타랑 중진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벙커 CU의 가장 큰 문제는
벙커 CU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제 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찌꺼기에 해당되는 기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에는 황이 섞여져 있는데 보통은 이제 황 같은 경우는 산화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SO, SO2, SO3 뭐 이렇게 존재하는데 보통 우리들은 이제 편의적으로 이제 SOX를 해갖고 삭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삭스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기름이 연소할 때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 그 자동차로 그 운전하다 보면은 그 앞차에서 기름 안 좋은 차량을 보면 막 매연가스가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저 황성분이 많은 나쁜 기름으로 주행을 할 때는 아주 좀 연소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름에서는 반드시 요 황 물질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요게 그 만만치 않아요. 결코 이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주 그 점도가 높은 끈적끈적한 액체 그런 기름에 함유가 되어 있는 황을 제거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 보통 이제 벙커 CU도 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고유황 벙커 CU도 있고 저유황 벙커 CU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저유황 벙커 CU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 기름 무게 대비 3.5% 이하로 이제 황산화물을 예를 들어 함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일 그 황산화물이 많이 있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 크래킹도 작동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공정에서는 뭐 크래킹도 그렇고 뭐 리포밍도 그렇고 촉매를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 황산화물이 예를 들어서 촉매에 대해서는 포이즌, 즉 독으로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피독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황은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현대오일뱅크가 전 세계에서 탑3에 해당할 정도로 이 탈황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벙커 CU에서 황을 이제 많이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한번 얘기해 줬는데 보통 그 기름에서 황을 제거할 때는 보통 수첨, 여기서 수라는 거는 이제 수소를 의미하는데 보통 이러한 그 황을 갖고 있는 황에다가 이제 수소가스를 불어 넣어주면은 SH2로 바뀌게 되고요. 이런 형태로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오일뱅크는 바로 수소를 첨가해서 탈황을 시키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는 또 이제 감압 설비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공을 걸어서 이런 황을 제거할 수 있는 여기서 얘기한 건 이제 감압 잔사유 탈황 설비도 갖고 있어서 제가 좀 검토를 해보니까 롯데케미칼의 PPP 생산 기술과 그 다음에 이제 현대오일뱅크의 황이 많이 제거된 그런 이제 중진류 갖고 충분히 이러한 HPC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이런 ECC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HPC 이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제품이 생산돼 있지는 않고 2021년 말 상업화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뭐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어도 제가 이제 석유화학 쪽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위대한 도전이고 한번 제가 뒤에서 아주 좀 박수를 쳐주고 싶어하는 그런 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한번 이렇게 HPC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다음에는 또 관련된 이제 정유회사나 석유회사의 소식이 있으면은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